오는 10월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야권 인물 2명이 등록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기장군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총망라한 기장 독립운동사 증보판이 최근 발간됐습니다. 잊혀질 뻔했던 지역의 역사가 빼곡하게 담겼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부산시가 공동주택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크기는 작은 고을이었지만 독립운동가가 어느 곳보다 많았던 지역, 바로 기장군입니다. 치열했던 기장군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총망라한 기장 독립운동사의 증보판이 최근 발간됐습니다. 잊혀질 뻔했던 지역의 역사가 빼곡하게 담겼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애국가보다 20년 앞서 1914년 기장에서 만들어진 애국의 노래입니다. 기장 최초의 여학교로 알려진 명정의숙에서 불렸는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애끓는 심정이 가사에 구구절절 담겨 치열했던 항일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주동자 중 한 명으로 대구 형무소에 수감된 구수함 의사. 모진 고문을 겪다 몸이 망가져 내쫓기듯 가석방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가난했던 탓에 장례도 치르지 못할 처지였는데 명정의숙 학생 등 기장 지역 여성 청년들이 힘을 모아 면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만장기를 앞세워 일본에 항의했습니다. 지역 주민 전체가 똘똘 뭉쳐 항일의식을 보여준 독립운동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우리 땅을 누가 빼들어가지고 우리를 점령해가 전부 너희들이 시민 정책으로 가지고 억압을 하니까 아마 저항의식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발굴된 기장군 지역의 독립운동가는 42명. 이번에 증보판이 발간된 기장군 독립운동사에는 3.1운동 전후 기장군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3년 첫 발간 이후 새롭게 발굴해낸 사진과 신문자료를 비롯해 독립운동가들의 친필 편지와 일기 등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80년도부터 이 기장에 독립운동가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구 기장 향토지에 그 독립운동가들 이름이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 내보기 시작했죠. 제가 만난 분은 그 3.1운동 때 그 주동자의 한 사람인 여기 이제 장봉기 선생님, 예, 이분이 다음 저 이도영 선생님. 지난해부터는 기장 시민대학이 만들어져 기장 독립운동 역사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장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기장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는 10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재윤 구청장의 별세에 따라 치러지게 됐는데요. 13일 기준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조준영 의원. 지난 8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전통시장을 찾아 텃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조준영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부산선대위 부대변인과 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7대 금정구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내리 3선에 성공한 조 예비후보는 오랜 의정활동으로 쌓은 실력과 경험, 그리고 실천력을 겸비한 자신이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금정구민이 힘듭니다. 민생이 바닥입니다. 구청장이 지금 즉시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1년에 7천억이나 되는 예산 잘 써서 금정구민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민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같은 당 이재용 의원도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용 의원은 아침 출근길 인사를 통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관리팀장을 지냈고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 부산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8대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 예비후보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금정의 삶이 자부심이 되는 시대에 이재용이 열겠습니다. 금정은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금정을 닮은 정치인 이재용의 가능성에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것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3일 기준 단 1명의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조 금정농협조합장과 윤일현, 이준호 부산시의회 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4일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 안전 현안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 등 안전관리 대비 분야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는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의무 설치 수량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사업계획 심의 단계에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소방이 전기차 화재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진압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7분이라는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전용 장비를 활용해 적기에 불을 끄는 것이 관건인데요. 화재 진압 시연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가장 신속히 소방이 출동을 해서 완벽한 장비를 갖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7분 안에 골든타임 안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안성민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견인하기 위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관리단체가 없어 훼손 위험에 노출됐던 부산 평화의 소녀상을
부산 여성단체연합이 맡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총괄하고 동구는 감시 등 현장 보안을 담당했습니다. 부산시는 1년 단위로 지킴이단을 선정하는 만큼 매년 많은 단체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자녀 중 초중고 학생이 1명 이상으로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받는 학부모에게 동백전 QR 결제 시 캐시백 5%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동백패스 이용 금액이 월 3만 원 이상인 대중교통 우수 이용자와 착한 가격 업소 이용자에게도 5%의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이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백플러스와 중복 혜택이 적용돼 결제 금액의 최대 25%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양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 15분쯤 밀양시 초동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사고 장소와 500m 떨어진 도로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12시 30분쯤 통영시 용남면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2명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는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는 규정 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한 170km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밤길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세계적 컨설팅사 레저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살기 좋고 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 100선에서 부산이 6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저넌스는 부산을 한국의 마이애미로 표현하며 국내외 여행자들이 휴식을 위해 많이 찾는 곳으로 국제적인 행사와 문화활동이 도시 매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세계 4위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며 비즈니스와 여가를 동시에 충족하는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100개 도시 중 대한민국에서는 서울과 부산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과 관련해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14일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롯데백화점과 마산점 입점 소상공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는 폐점으로 피해를 본 입점 소상공인 180여 명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으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롯데백화점 마산점 현장을 방문한 후 중재자 역할에 나서면서 롯데백화점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구가 오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복로에서 더 브라이트 광복로를 운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8월에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9월부터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서 노래와 마술 등 거리 공연이 열려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체험 행사가 마련돼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B&K 경남은행이 창원시와 함께 말복을 맞아 14일 진해 서부노인 종합복지관에서 B&K 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특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봉사자들은 지역의 어르신 300여 명에게 삼계탕과 과일 등을 제공했습니다. B&K 경남은행은 지역민들이 더위를 피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정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습니다. 또 경남과 울산 지역 취약계층 7,200여 세대에 2억 1,700만 원 상당의 쿨매트를 지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